근데 여자분들 옷이 없다는 이유가 설레는 옷이 없는 거예요.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또 이제 대방출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너무 네네. 기대돼요. 안녕하세요. 올리 중톡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공간치유 윤주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죠? 네. 어우, 날씨가 막 추웠다가 또 더웠다가 그냥 변덕 제 성격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그렇게 덥더니 오늘 또 추워졌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건강하셨죠? 또 만났네요. 네. 오늘은 옷장 정리 이제 뭐 신박한 옷장 정리 팁 그래갖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옷장 크기는 한정되어 있고 네. 옷은 많고 어떻게 수납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또 이제 대방출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구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방 하나를 옷장이 있으면서 드레스룸으로 쓰는데 별로 이게 실용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뭐 연예인 댁도 많이 가잖아요. 근데 네. 이제 옷들이 정말 많으신데 그쵸. 우리 이제 여자들 하는 말 아침마다 입을 게 없어요. 아유, 제가 오늘 나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아니 1초도 안 걸려 그 얘기 하는데 입을 게 없어. 입을 게 맨날 입을 게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입을 때 네. 항상 고민되는 것 같아요. 항상. 아, 저는 또 뭘 일주일에 입을까? 한 번씩 촬영을 해야 되는데 아.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유튜브 촬영? 네.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또 때로는 촬영할 때마다 옷 고르는 게 좀 네, 힘들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우리 열정 여신님 옷장을 딱 봤을 때 맨날 입을 게 없어 이런 고민하는 이유가 혹시 있다면? 진짜 옷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미니멀이잖아요. 네네네. 당황스러워. 진짜 없다. 진짜 진짜 없다. 없다. 네. 근데 여자분들 옷이 없다는 이유가 그냥 그거에 맞는 옷이 없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설레는 옷이 없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이제 곤도마리오는 정리 수납가가 얘기한 건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우리가 옷장 정리 전에요 소비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설레고 싶고 또 새 옷을 사고 싶으니까 무작정 들이고 들여보니 넣을 곳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량 규제의 법칙이라는 거는요 내가 넣을 수 있는 양을 계속 유지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옷 양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전에 옷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지킬 때 그 옷장이 숨을 쉬는 거예요. 네. 옷장도 숨을 쉬어야 돼요. 비우기를 먼저 하는데 옷을 먼저 좋아하는 걸 선택한 후에 남은 거를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건 진짜 네. 2년 동안 안 입었고 지금은 진짜 안 맞는구나 하는 거를 딱 선택하고 이제 비우는 게 첫 번째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남은 옷을 가지고 이제 옷장에 넣는데 레이아웃이라고 흔히 하죠. 그래서 계절별, 그죠? 그 다음에 종류별 옷도 겨울옷, 여름옷 입고요. 네. 옷도 셔츠 입고, 니트 입고 다 맞아요. 종류가 있잖아요. 그걸 다 분류를 하세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또 뭐냐면 사용자별. 만약에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원터치 정리법이라고 해서 한 동선에서 다 옷을 마무리하고 입고 나올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주는 걸 말해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블라우스를 걸었는데 밑에 네. 남편 바지가 있어요. 그 남편의 셔츠는 저쪽에 있고 뭐 타이는 저쪽에 있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막 찾는데 너무 시간을 그렇죠. 분산되고 사용자별로 먼저 나누는데 남편은 옷장에 넣자. 그리고 네. 나는 따로 행거에 넣자. 아니면 같은 옷장이어도 왼쪽은 남편, 오른쪽은 내 옷. 이렇게 해서 사용자별로 네. 먼저 구역을 나누세요. 네.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종류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셔츠다, 바지다 그런 걸 보면서 이 셔츠의 길이가 있잖아요. 그럼 그 길이에 맞춰서 높이에 맞는 옷장 그 행거를 네. 보고 거기다가 얘는 뭘 넣어야지를 하는데 그 레이아웃을 포스트잇 같은 걸 붙여놓으세요. 예. 옷 정리할 때 두 맞아요. 번 넣었다 빼는 경우가 생겨. 왜냐면 밖에다가. 여기 넣었는데 여기 아니냐고 또 옮기면 너무 일인 맞아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는 블라우스, 여기는 바지, 여기 남편 타이라고 정리할 때 아니면 하기 전. 왜냐면 옷을 제자리에 이제 넣기 전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옷을 비우고 그 다음에 섹션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정해서 포스트를 붙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옷끼리 모으시는 거죠. 네. 옛날 소품도 모으시는 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어떻게 하면은 상하지 않고 정리를 할 수 있나는 제일 중요한 게 옷걸이에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세탁소에서 오는 와이어 옷걸이 있잖아요. 네, 예. 걔가 자켓에 걸렸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1년 지나면요 얘가 이게 지탱이 안 돼갖고 자국도 나고 얘가 니트 처져. 같은 것도 처져. 그렇고. 니트는 네. 당연히 그렇고 그러니까 자켓을 거는 건 자켓 거리가 따로 있어요. 어깨를 잡아주는 걸 하나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세탁소 옷걸이가 또 이제 약간 환경을 생각하면 버리기가 좀 그렇다면 그쵸. 셔츠만
아, 셔츠만 거시고 만약에 바지가 너무 긴 게 많아. 네. 근데 내 옷장은 너무 높지 않고 낮은 거가 많아. 그럼 네. 어떡해요? 일자로 못 걸잖아요. 접어서 자, 바로 준비할게요. 어. 바로. 이거 뭔지 아셔요? 바지걸이 아니에요? 근데 얘가요 바지걸인데 그렇게 꿀템이에요. 바지만 거는 게 아니라 셔츠도. 셔츠, 니트, 그 남자분들 넥타이 있죠. 네. 넥타이를 아침에 불편하니까 이렇게 잡아놔 모양을. 그런 다음에 통통통통 걸어서 하나. 얘가 그래도 이게 되겠다. 논슬립 되니까 미끄러지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요거를 되게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셔츠나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은 모든 옷은요 걸 때요 접거나 걸 때 이 앞면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더 깔끔하게 옷이 잘 정리도 되고요. 얘를 그냥 너무 쉬운 일인 거죠. 이렇게 해갖고 팔만 이렇게 빼요. 그래서 이렇게 걸잖아요. 그럼 정말 많이 걸려요. 그 방법을 생각 못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해서 정한 곳에다가 내가 어떤 옷을 걸지를 정하고 쭉 거시는 거예요. 옷장도요 다 구역으로 내가 편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옷장의 동선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넣으신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 좁은 공간을 쓰는 꿀팁이잖아요. 그러니까 옷장에 보통 보면은 한쪽은 쭈루루 이렇게 선반이 되어 있는 옷장을 많이 보실 네. 거예요. 그죠? 서랍 대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바스켓 같은 거가 있어요. 맞아요. 짜잔. 이 이 정리가 된, 이 전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 못 보여드렸는데, 정리를 맨 처음에 할게요. 그러면 바구니부터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바구니 수납독은 언제 쓰시냐면, 정리 다 끝나고 남은 공간을 틈새를 활용할 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이즈를 딱 재서 요만한 바구니를 쓰면 되겠다. 또 하나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바구니 여기는 탑이 높으니까 위에까지 다 이렇게 됐지만 압축봉 2개로 어디든 다 선반을 만들어요. 바로 요 공간에다가요. 압축봉을 볼게요. 아, 위에 올린 바로 또 거예요? 클로즈업 합니다. 네. 전혀 생각 못했던 두 개를 걸은 거죠, 지금 봉을. 정리는 과학이에요. 아니 저희 집에 이런 공간이 있거든요. 있죠, 많아요. 당장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건 다음에 하단에 남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거기다가 개저옷 있잖아요. 네. 패딩 같은 거 그리고 안 입을 옷들을 넣어서요 하단에 보관을 하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패딩이랑 또 하나 이렇게 압축팩을 많이 쓰는 옷들이 있어요. 근데 압축팩 써도 괜찮아요. 어디는 또 안 좋단 말이 있어서. 압축을 하면 막 꼬익꼬익하게 막 되잖아. 상한 그게 복원이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왜냐면 숨을 못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압축팩을 사용하시는 것보다요. 찾아보시면 오. 이건데 이게 네. 텐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소재예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정말 많이 들어가요. 보는 것보다 패딩 막 2-3개 여기다 3-4개 들어갑니다. 이불도 진짜로. 이불도 오. 들어가서 얘가 텐션이 있고 막 옆에도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끽끽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이 넣어서 꾹 누르면요. 압축팩처럼 효과도 있고 많이 넣는 장점이 있어서 수납 도구도 저희가 잘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패딩 같은 거 아까 얘기하셨는데 부피가 네. 큰 거 중에 하나잖아요. 네. 얘를 이제 겨울이 지나면 잘 넣어두면 돼요. 오늘은 그거보다 잘 거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무게감 있는 옷은요 잘 걸어놔야 되고 옷걸이도 맞는 거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일단 일어나 볼게요 제가. 네. 이 패딩이 롱패딩이잖아요. 그런데 이 롱패딩을 걸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부족할 거라고요. 그럼 네. 얘를 이 밑에 부분에다가요 우리 집게 바지걸이 다 있죠. 네. 이 바지걸이를요 찝어주세요. 두 개를 다 집어요? 그리고 이제 옷 접기나 뭘 할 때요 이왕이면 모든 것을 다 닫아주시는 게 좋아요. 매무새가 깔끔하게. 얘를요 그냥 너무 간단해요. 아, 두 개로? 우와 어머 너무 괜찮다. 그리고 패딩도 이렇게 접었을 때 아예 처음부터 수트케이스를 먼저 넣어요. 네. 그 다음에 집게 꽂아서 닫아서 딱 물려서 이렇게 해놓으시잖아요. 네. 그럼 겨울 내내 걸어놓으셔도요 보관도 잘 되고 자리도 많이 안 차지해요. 오늘은 접는 바지를 또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네. 청바지 같은 청바지. 거나 면바지 같은 네. 거는 접어도 괜찮거든요. 네. 그런 거는 공간이 부족하면 접어서요 어디다가 넣으시면 되냐면 자 아까 우리가 손잡이 있는 손잡이 있는 바구니는 써봤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뚜껑이 있어요. 네. 딱 보시면 얘가 뭘 접어도 딱 간격이 될 것 같은 느낌. 모든 이제 옷접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야 깔끔해요. 이 바지도 안으로 딱 들어가게 반을 접으셔요. 네. 그래서 이 허리 부분이 내 왼쪽에 오면 더 좋아요. 이렇게 꼬리를 집어넣고요. 네. 일자를 딱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보면 높이가 있어요. 네. 프레임마다 이 높이를 맞춰야 돼요. 너무 높으면 얘가 닫히질 않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얘는 좀 좁잖아요. 그러면 좁은 공간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대충 이 정도면 맞겠구나 눈뜨기하고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 들어가는 정도의 사이즈를 만큼만 하단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그럼 너무 쉬워요. 이렇게 접어요. 그럼 어떤 옷 접기든 다 구멍이 나와요.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싹 넣어요. 손으로 너무 눈 감고 이렇게 해갖고요.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강조했던 거 하나는 세로로 옷을 세우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 건조대에서 뺄 때 아예 서서 저는 그냥 해요. 이렇게 해서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뭐가 특징이냐면 만약에 청바지는 다 똑같은 색이죠. 근데 포켓은 다 틀려요. 그래서 이 뒤에 포켓을 보이게 하면은 얘가 어떤 청바지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앞쪽이 안으로 들어가게 접으셔야지만 보이게. 분류가 돼요. 이렇게 해서 쪼르고 놓을게요. 자, 시험 갑니다. 네, 잘했어요. 이게 쉬운 거는 또 은근히 또 헷갈리죠. 연습을 좀 해야겠어요. 이제 주부니까 10번 하시면 눈 감고도 한다는 연습을 해야 한번 되는데. 넣어볼게요. 네. 넣었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게 만약에 진 바지 똑같다면 포켓 다 틀리기 때문에 네. 엉덩이를 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를 빼도 괜찮죠. 서로 얘가 타지팅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눈에 보이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닫아서요. 밑에다가 그냥 괜찮네. 이게 안 보였으면 아쉽지만 이렇게 한 거 밑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예. 딱 넣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야지만 근사한 집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숨어있는 공간만 조금 잘 활용해서 그리고 수납도구 같은 것도 가격 낮은 거, 좋은 것들 사서 쓰시면 네, 얼마든지 좁은 옷장을 다 활용해서 막 멋진 쪼름 같은 드레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옷 넣을 공간이 늘어나는 신박한 옷장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은 센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간인 거죠? 어머. 저는 이제 공간을 만약에 정리해 주세요, 뭐 구성하세요 그러면 처음 하는 곳이요. 안녕하세요. 올리 준톡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지내셔요? 요즘에 네. 주로 집에 있게 되는 것 그쵸. 같아요. 네. 집콕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집콕 시대라 네. 공간과 정리를 스타일링 해주실 수 있는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요즘에 수다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쵸. 오늘 수다 떨려고 제가 마음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기대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강제로 집에서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진 거죠. 네. 그렇죠?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가족들이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좋아해야 될 가족인데 함께 막 좁은 공간에 모여 있으니까 막 불편한 거야. 지저분해요, 집이. 지저분한 것도 맞아. 지저분한 건 기본. 그건 당연히 네. 누구나 지저분하고 두 번째는 공간이 너무 좁은 거야. 네. 예전에는 잠만 잤잖아요. 그리고 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들어가서 밥 먹고 휴식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네. 생활을 모두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공간이 좁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요즘 집콕 시대에는 더 공간을 재구성해 주세요, 집을 정리해 주세요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또 제가 오늘도 공간 좁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가족이 따로 또 같이 내 공간도 쓰고 가족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나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어서 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분들도 어떻게 이제 지내보시니까 뭐 고민되는 공간들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뭐 우리 뿔리님부터 다 고민이 되긴 하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옷이 많잖아요. 맞아, 옷이 모델이시니까.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옷이 좀 많은 편인데 또 계절이 바뀌면은 겨울 옷을 치워줘야 되고 하는데 네. 그 옷장이 있음에도 제일 불구하고 고민이시죠? 너무 지저분해요. 옷장 먼지도 먼지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옷을 의미 없이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옷을 입지도 않는데 그리고 문제는 2년 정도 안 입은 옷은 진짜 계속 안 입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꽉 채워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외출하니까 이제 뭐 약간 예쁜 코트 입었지 집에서 맨날 패딩 입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패딩 외에 외투가 20벌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외투가 걸려 있는 20개의 공간을 차라리 내가 가족의 재택 공간이라든가 나의 취미 생활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장이 제가 막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면 다 오 막 놀라지만 사실 다 우리 집이에요. 우리들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딱 뭐가 보이냐면은 옷
방인데 옷 넣을 공간이 부족해서 베란다에다 행거를 설치했죠.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못 찾을 것 같은데요, 옷을? 그리고 옷이요 햇빛에 노출되면은 옷감 손상돼요. 100%. 그리고 베란다에 난방이 되어 있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를 그냥 막 두시니까 습기. 그리고 햇볕에 이미 다 옷이 노출돼서 너무나 많이 상해 있는 상태인데도 그냥 걸어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옷방에는 먼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환기를 전혀 못하고 문을 연 적이 없으시대요, 이분께서. 그리고 잘 보면은 여기가 이제 옷방이지만 창고처럼 잡다한 물건을 다 넣고 쓰신 거예요. 고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 창고 같은 방 딱 본인도 아셨고 이 방을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하신 건데, 일단 여기서 이제 딱 보셔도 뭐를 먼저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가 다 눈에 다 보이니까 좀 이렇게 저는 넣었으면 좋겠는데 안에다가 아닌가요? 네, 일단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또 여기 옷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란다에 있는 행거를 해체해야죠. 일단 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집에요 창문을 닫아놓는 것은 절대 안 돼요. 모두 열어요. 그건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옷방에 공간만 생각했지 옷방에 환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우리가 것 같아요. 이제 공간 재구성에서 제일 기본은요 환기될 수 있고 집에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창문을 다 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무심코 창문을 가려서 침대를 놨다든가 뭐 옷장을 놔서 한쪽 문만 쓰고 있다든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행거를 해체해요. 그래서 안으로 다 들여서 안에다 행거를 재구성해요. 우리가 재구성하면 가구를 다 옮기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런 행거조차도 재구성을 해서 옷장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고 계시는 분들 힘드시죠? 뭐라 벌 쓰시는 옷장 얘기 괜히 해갖고 벌 쓰시는 네. 너무 깔끔해졌는데? 와, 이거 보세요. 일단 눈에 띄게 보이는 게 베란다에서 같은 공간인 거죠? 어머. 보면 이제 눈에 딱 띄는 거는 베란다가 이제 뚫렸어. 한마디로. 공기가 순환돼요. 그리고 햇빛도 들어오고 옷감이 상하지 않죠. 그래서 행거를 다시 재배치를 했더니 옷이 충분히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분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이 집에서 내가 쉴 공간도 없다. 그걸 계속 저희가 이제 컨설팅 할 때 계셨거든요. 저한테 따라다니면서 얘기하시더라고. 이 공간에다 그럼 제가 남편분의 공간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공간에 이게 어디에 있던 책상이에요? 장이냐면은 아이 방에 있던 장인데 거기에 TV를 올려놓고 아이가 옆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앞에서 게임을 했던 거야. 공간이 없으니까요. 옆에서 막 이렇게 쪼그리고 눈치 보면서. 그래서 이거를 옮겼어요. 컴퓨터 책상 네. 같은 거예요? 옷장인데 그 위에다가 게임기를 올려놓고 해달라고 하셔서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옷장이 또 하나의 공간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네요. 서랍장에 위에 여기다가 이제 게임기 올려놓고 여기서 쉬고 싶다고. 아빠만의 공간이 되는 옷방이 그러니까 우리가 옷방 그러면은 옷만 벗고 들어와야 된다 생각하지만 되게 아까운 공간이에요. 그렇죠. 하루 종일 그 옷만 있는 공간이라면 거기를 잘만 재배치해 정리하면 또 하나의 공간이 나와요. 환기는 잘하고 해야겠네요. 네, 환기 잘하고. 그러니까 공간을 재구성하는 건요, 집을 근사하게 만드는 건 두 번째고, 내가 숨어있는 공간을 찾게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기 없던 공간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근거 엄마님 어떤 거를? 저는 이제 주로 거실에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실에서 주로 일을 많이 하거든요. 식탁에 이제 노트북 펴놓고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자료도 이제 식탁에 널브러져 있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저만의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게 또 있나요? 이렇게 하는 걸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네. 이거 어디게요? 막 이러면서 퀴즈입니다. 네, 어디일까요? 막. 다용도실 같기도 하고요. 다용도실 치곤 너무 넓다. 그래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집에서 쓰지 않는 공간이라는 생각은 드시죠? 네. 이게 베란다예요. 그쵸. 베란다인데 베란다. 맞아요. 근데 이 댁에 이제 이사를 하시고 이 베란다가 유난히 폭이 넓은 베란다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분도 마찬가지로 나만의 공간이 없다고 항상 하셨대요. 그래서 남편분한테 그런 공간 한번 찾아봐 그랬더니 나 저 베란다에다가 좀 뭐 하나 만들어줘 그러신 거예요. 좋은데요?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추우니까. 춥고 덥고.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이제 고민하는 게 난방이 되어 있나 그때 난방이 안 되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안 되죠. 제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바닥은 보통 타일이잖아요. 네. 너무 차잖아요. 네. 그래서 바닥 찬기를 먼저 잡아주는 게 첫 번째예요. 베란다를 활용할 때. 그럴 때 뭐가 좋냐면은 타일 카페트라는 게 있어요. 타일 카페트. 타일 카페트. 얘 장점은 뭐냐면 고기 한 군데가 오염되면요 그
한 조각만 뜯어서 오염을 세척하고 다시 낄 수 있어요. 좋다. 그리고 방향을 바꿨죠. 뭐 한번 후 볼까요? 그러면 애프터입니다. 괜찮나요? 와, 리액션 너무 약하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후인데요. 바닥이 타일 카펫이에요. 이게 너무 이런 거를 타일 카펫이라고 딱 하는구나. 봐도 좀 따뜻한 느낌 드시나요? 타일을 네, 네. 있다가. 베란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 전혀 그냥 방 같죠? 방 같은 느낌. 네. 보니면 이 책상의 위치가 바뀌었죠. 힐링하시라고 그러네요. 책상 위치를 힐링 바꿨어요. 되겠네. 또 완전 환해졌는데. 그냥 여기서 그러니까. 달라진 거는 위치를 바꿨고 바닥을 깔았을 뿐인데 다른 공간이 그쵸. 되고 있죠. 훨씬 환하고. 저는 이제 공간을 만약에 정리해 주세요, 뭐 구성하세요 그러면 처음 하는 곳이요 베란다예요. 그 이유가 딱 두 개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계속 강조한 것처럼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열어야 되는 것 때문에 하나 하고 두 번째는요 방마다 섹션별로 다 정리를 하다 보면 보관할 물건들이 나와요. 그쵸? 네. 그럼 얘를 어디다 두지 고민을 할 때 베란다를 활용하셔야 돼요. 수납 공간. 수납 공간이고 그래서 먼저 비우고 정리를 시작하고요. 비우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다른 공간을 만지거든요. 꿀팁입니다. 네. 우리 어디 여신님은 뭐가 제일 고민이실까요? 아, 저는 아이가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이라서 아. 네. 아이의 그 흔적들이 곳곳에 있어요. 장난감. 단 진짜 고민되죠. 뭐라고 하지 그거를? 색깔들이, 원색들이 알록달록한 원색들이 거. 알록달록하니까 이게 뭔가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어릴 땐 좀 포기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포기하지 말까요? 포기하는 순간 영원히 포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물건이 자리가 없으니까 나오거든요. 맞아요. 아이 방에 장난감이 제대로 자리가 없으니까 거실로 나오고 방으로 들어가고 그 순간 경계가 무너져서 저는 부부만의 공간, 엄마만의 공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 장난감과 아이 물건의 경계를 정확하게 두셔야 돼요. 아이한테도 그걸 인식시켜줘야 그리고 되는구나. 정리는 100% 습관이에요. 아이 방에 이제 제가 그 한 샤레를 보여드릴게요. 짠! 보통 우리 이게 육아맘들은 다 이게 공감하잖아요. 그렇죠. 익숙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거실 같지 않지 않아요? 뭐 같아요? 여기가 어디가? 놀이방. 놀이방. 네. 사실 아이 방이 없는 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거실까지 장난감 쏟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댁은 정말 책이 많아요. 아이들한테 북카페를 아예 만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책을 거기서 보면서 여유를 즐기게 차라리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저희한테 어려운 거 부탁하신 거죠. 정리와 북카페. 어디 고민에 빠졌죠. 근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갖고 계신 가구만 가지고 제가 이제 해드렸는데 아이 있는 집에 인테리어를 해치는 딱 하나가 딱 보이세요. 뭘까요? 여기서? 매트요? 아우 매트. 단번에. 아우 단번에야. 근데 이게 지금 파스텔 톤이라 괜찮은데요. 우리 원색도 맞아요. 그나마 저거는 괜찮은 거예요. 아이가 어려서 이제 다칠까봐 뭐 층간소음 때문에 그런 분들은 기왕이면 좀 심플한 거 선택해서 쓰시는데 제가 이제 항상 인테리어를 해치는 하나 매트를 과감하게 이제 딱 배출을 했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또 애프터를 한번. 네. 자, 짜잔. 우리 풀리는 제 옆에 앉아갖고 어머, 오늘 벌 쓴다. 여기는 그거다. 네. 애프터. 무슨 그 네. 모델하우스인가요? 진짜 같은 여기 집 맞아요? 네. 같은 집이에요. 갑자기 힘들어가는데. 어쨌든 여기서 제일 특별한 거는 시공과 뭐를 더 안 했다는 거.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가구와 재배치만 하고. 치우고 재배치만. 네. 그리고 여기 매트가 없는 대신 아이들이 좀 따뜻한 공간을 쓰기 위해서 러그만 딱 들어갔어요. 보시면 아시죠? 여기 있는 테이블 있죠? 어딘가에 숨어 있었어요. 저기 벽에 저기 이게 문제는 가구를 쓰지 못하고 어딘가에 그냥 처박아 둔다 이런 말 쓰죠. 그게 문제예요. 꺼내면 다 제대로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아이들 볼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책도 보고. 네, 그리고 과감하게 한쪽을 비웠죠. 책장이 없어졌어요. 그러네요. 한쪽만 두니까 훨씬 더 여유 있죠. 네, 넓어 네. 보이고. 그리고 다른 공간에다가 충분히 책장을 둘 수 있어서 넣어서 거기다 다 책을 많이 배출도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납이 되는데 우리가 맨날 수납이 부족해 수납장이 없어가 아니라 갖고 있는 가구를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네요. 이 지금 전에 보면은 이 전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장난감이 나와 있으면요 엄마들도 포기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아예 나오든가 말든가인데 이제는 엄마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그렇죠. 이것만 딱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이제 저희가 정리는 다이어트랑 닮았어요 그런 말을 해요. 줄인다는 게 똑같잖아요. 사이즈를 줄이고 짐을 줄여서 가볍게 산다는 게 다이어트랑 똑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맨날 내일로 미룬다. 내일부터 안 먹는다. 맞습니다. 또 우리가 내일부터 정리한다라고 맞아요. 맨날 미루잖아요. 사실 다이어트랑 똑같다고 제가 비교를 많이 해요. 진짜 그냥 결심했을 때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정리예요. 정리가 되면 뭐 공간도 보이고 거기서 더 근사하게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홈스타일링도 해드리는데 네네. 조명도 달아보고 싶어요. 식탁도 바꿔보고 싶어요. 라는 그때 시도를 시작하세요. 집에 관심을 더 애정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 스타일링이라고 저희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정리란 리추얼이 사실은 그냥 물건을 잘 가지런히 두는 게 아니라요. 삶을 다 조립을 하는 거라고 저는 꼭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물건을 마주하면서 뭐 남편과 옛날 추억도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이로 갑시다. 아이로 추억. 뭐 예를 들면 남편이 선물한 옷 같은 거 아직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시간도 돌아보고 네. 그 정리는 물건을 정리하는 그 이상의 것이다. 맞아요. 네. 더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람은 센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이렇게 둔다고 해도 이렇게 귀가 나와요. 나는 접는 거 잘 못한다. 나는 그런 거 되게 귀찮아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올리 심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운치있게 막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너무 날씨가 더웠는데 이렇게 비가 오니까 되게 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건 좋은데 또 꿉꿉하니까 머리 눌리고 드라이하고 왔는데 머리 다 눌렸습니다. 옷도 다 젖고 옷도 안 마르고 잘. 그러니까 빨래도 못했어요. 비가 많이 와서. 맞아요. 비가 올 때 진짜 빨래할 때가 제일 난감해. 그죠? 맞아요. 요새 희수님 좀 바쁘실 것 같아요. 이제 뭐 늘 바빴는데 좀 더 바빴는데 며칠 전에 너무 더워서 진짜 일하다가 너무 힘들더라고. 다 지쳐서 왜 그래? 그날이 맞아요. 제일 더운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더워. 그래서 요즘 정리하다가 느낀 건 뭐냐면 집이 굉장히 습해요. 맞아요. 아무래도 여름. 특히 또 이번 여름에 많이 덥다고 하잖아요. 1층 그때 들어갔었는데 너무 더운 거야. 너무 덥고 진짜 먼지하고 습한 데다가 하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사실 습기라는 게 되게 몸에 안 좋긴 한가 봐요. 그러니까 일할 때 너무 지치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그러면 옷장 안에 있는 그옷 같은 거, 빨래 같은 거 어떻게 관리하세요?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 집에 가보면 이게 옷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저도 저희 집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겨울 옷장보다 여름 옷장의 옷의 양이 훨씬 더 작아야지 좋아요. 왜 순환이 되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정리를 안 한 분들 보면 밖에 나와 있는 게 입는 거고 옷장 안에 있는 거는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옷장 문을 안 여시는 거야. 그래서 여름에는 제가 봤을 때 옷장 문을 좀 한 번씩 열어주고 환기시킬 때 옷장 열고 창문 열고 선풍기 한번 돌려주고 이러면 되는데 잘 안 여셔요. 저는 아침에 외출할 때 옷장문 다 열어놓고 나와요. 잘하시는 집에 들어가면은 집에 들어갔다 갔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열어놓고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 옷장 안에 보석은 없어요? 보석이 없어요. 집에 구석구석까지 사실 햇빛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네, 아무리 뭐 집이 남해향이고 이래도 제가 예전에 2층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아이들 어릴 때. 근데 정말 2층은 확실히 습기가 많더라고요. 습해요. 맞아요. 땅에서 올라와서 그런가? 창문을 열어놔도 꼭 끝에 방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맞아요. 저희 집 2층이에요. 그렇죠. 노력해도 안 되죠, 잘. 그래서 저는 옷장 문을 열어놓고 이제 제습기 같은 거를 한 번씩 돌려요. 이제 뿔리님 같은 경우는 옷장 문을 열어놓고 이제 출근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한 달에 한 2-3번 정도 제습기를 좀 돌려서 그렇게 좀 예방을 하는 편이에요. 도움이 되죠? 그게.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옷장 예전에 보면은 어르신들 보면 나프탈린 그 종량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넣던데. 냄새 너무. 나 우리 냄새가 남편 답이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맞아요. 그걸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거를 옷장에 하나 넣어놔가지고 냄새가 막 아니, 진동을 하는 거예요. 녹차 티백도 넣으면 괜찮다고 맞아요. 하던데 안에다가 녹차 티백이나 커피. 커피. 그렇죠. 아 맞아요. 찌꺼기를 커피. 이제 볶아서 잘 말려. 수분을 이제 다 날려보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옷장 안에 넣으면 이제 향기도 좋아지고
습기도 잡아주고 그렇다고. 진짜 말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어설프게 잘 안 말린 커피 넣어놨다 곰팡이 나니까 요즘에 커피숍에서도 많이 그냥 주시는 분들이 많이 그냥 줘요. 봉지에 이렇게 쌓여서 갖고 올 수 있게 맞아요. 있게 되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왜 빨래 모아서 하잖아요. 흰 빨래, 검정 빨래 모아서 하는데 여름에는 자주 하는 게 좋긴 해요. 맞아요. 왜냐면 냄새가 나잖아요. 묵은 때 냄새가. 네. 그리고 아무리 빨래를 깨끗이 해서 말려도 이런 꿉꿉한 날씨나 비 오고 습하면은 냄새, 빨래에서도 냄새 아시죠?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네. 베이킹소다 쓰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어요. 헹굴 때 마지막 헹굴 때 식초를 2-3숟갈 정도 이렇게 헹굴 때 넣어주시면은 그 여름에 그 꿉꿉한 냄새는 잡아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럼 언제 마지막에 헹굴 때. 피 좀 넣는 자리에? 예. 그러니까 섬유유연제 안 넣고 예, 식초가 냄새도 잡아주고 유연제 역할도 해주고 약간 뽀송뽀송 살균도 잡고 맞아요. 완전 예. 살균도 꿀팁이네. 그래요. 그 여름에 흰 옷들 되게 많잖아요. 흰 면티도 정말 많고 땀 나면 또 매일매일 빨아야 되는데 저는 그냥 빨 때 흰 옷이 약간 누렇게 뜬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희만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 그 계란 껍질을 다이땡 가면은 그 부지포처럼 새어나오지 않게 하는 망이 있어요. 묶는 게. 삼계탕 끓일 때 그 네, 맞아요. 국물 낼 때. 네, 그걸로 가지고 이제 계란 껍질을 넣고 같이 하면 표백제 역할이 돼요. 세탁기 돌릴 때요. 네. 진짜요? 그래서 흰 옷이 정말 더 하얘져요. 완전 좋은데? 땀이나 이런 거에 노출이 된 옷들은 누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래도 비싼 옷도 누래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비싼 옷에 이렇게 얼룩진 거에 제가 활용하는 팁이 있어요. 저는 바탄산 소다를 중성세제랑 섞어서 물에다가 좀 따뜻한 한 40도 50도 되는 물에 한 10분 정도 담가놨다가 나중에 비비면 굉장히 잘 빠져요. 자국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쏙 빠져요. 흰색 면티는 진짜 관리 잘해야지. 맞아요. 세탁 다 마쳤으니까 이제는 정리를 해볼 건데 제가 알려드리는 정리 방법은 옷의 소재에 따라 좀 나눠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쁜 옷 지금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화사해. 지금 난방 되게 예쁜데 뭐 걸어두면 제일 좋죠. 사계절 걸어두면 제일 좋죠. 소재 구김 가는 건데 그런데 옷장이 항상 비좁은 분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뭐 이거 버릴 수 없잖아요. 너무 예쁜 옷인데 그러면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제 깔끔하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셔츠 다 채운 다음에요. 보시고 한 요 정도 사이즈 내가 접을 만큼 사이즈 두시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습기 때문에 그렇죠. 습기도 그렇고 모양도 잡아주고 네. 구김 좀 덜 가게. 새로 사놓을 거면 이렇게 안에 들어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어서 뭐 상자나 이런 데다 이렇게 해서 두시면 내년에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새옷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여름에 민소매 많이 입으시잖아요. 네, 항상 자켓이나 이런 블라우스 속에 입는데 이게 접어놓으면은 사실 모양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걸어놓으면 좋긴 한데 일단 제가 접는 방법 지금 이런 민소매하고 이런 이제 끈 민소매 이거 나시 접는 거 한번 해볼까요? 한번 어떻게 접으셔요? 저도 끈이랑 이런 나시가 많아서 저도 이런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말아도 괜찮죠. 넣어서 그냥 깔끔하게 잘 하시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차곡차곡 비슷한 거는 잘하셨어요. 모양이 보이는 것도 보이게 접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접는 거 너무 잘 하셨는데 중요한 게 흰 민소매, 검정 민소매 여러 개 있을 거예요. 대부분 하나만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사실 이걸 계속 이렇게 풀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끈 민소매 같은 경우 저는 찾기 쉽게 이렇게 접어요. 까만 걸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폈을 때 이 부분, 이제 끈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나오게 해요. 보이게.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마주치는 거예요. 서로 만나서 이렇게 둔다고 해도 이렇게 귀가 나와요. 이렇게 귀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두었을 때는 이렇게 세웠을 때 이 귀가 나오잖아요. 뭔지 알게. 나는 접는 거 잘 못한다. 나는 그런 거 되게 귀찮아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옷장에 보면 문 쪽에 이 넥타이도 걸 수 있고 벨트도 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뭐 스카프 걸어놓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샤워 커튼 링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소매 저도 좀 많이 입거든요. 그래서 귀찮다 하면 저는 그냥 겨울에도 속에 내복처럼 그냥 입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고리에 벌어지거든요. 여기에다 이렇게 끼워 놓으면 돼요. 이렇게. 저는 여기 위에다 꼈어요, 그냥 하나씩. 그래도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이 못 목걸이가 쪄요. 이거 많이 한번 잡아가지고 이게 더 그러네요, 훨씬. 그러면 실용성이네. 뭐 20대도 걸 수 있죠. 맞아요. 이 고리만 사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색깔별로 나눠서 걸어놓으면 쓸 때마다 이렇게 빼서 쓰면 훨씬 편해요. 네, 저는 이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딴 거 걸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되게 편하니까 난 거는 거 귀찮아 너무 바빠 하면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런 반바지도 여름철 다 지나면은 뭐 접어두시면 되는데 이렇게 뭐 접어두셔서 싸놓으시면 되는데 저는 여름 같은 경우는 너무 옷장을 빡빡하게 거는 것보다 왜냐면 다 소재들이 구김이 좀 잘 가는 소재잖아요. 그래서 꽉꽉 이렇게 빡빡하게 걸지 말고 좀 느슨느슨하게 거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이거는 아주 핫패치는 아니에요. 아주 완전히 짧진 않거든요. 그런데 자켓을 이렇게 걸거나 원피스 걸었을 때 짧아요. 그럼 아래 공간이 남거든. 그러면 여기를 걸었을 때 이렇게 아까처럼 링을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은 공간 활용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아래 공간을 되게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뭐 바지는 바지끼리, 스커트는 스커트끼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3개, 4개까지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빡빡하게 옷이 눌리지 않고 왜냐면 드라이를 했는데도 이게 이렇게 걸어놓으면 구김이 가니까 해놓지 말고 이렇게 엇갈리게 해놓으면 훨씬 공간이 넓어져요. 머리 보면 여기에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옷을 걸었을 때 보면 이렇게 빡빡하게 해놓으면 옷이 서로 눌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링 몇 개 사서 이렇게 내려놓으면 훨씬 공간이 넓어져요. 링을 사러 가야겠네요. 살 거 많아.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너무 잘 배웠어요. 정리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당장 집에 가서 실천해보세요. 네. 오늘 여름 옷 정리 한번 같이 해봤는데 재밌으시죠? 너무 재밌어요. 오늘 꼭 집에 가서 여름 옷 정리를 꼭 해봐야겠어요. 저희 올리즘톡에 오면 항상 알찬 정보를 배워서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감사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혹시 더 좋은 꿀팁이나 알고 계신 것들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람은 센스. 감사합니다. 바구니야. 네. 제가 오늘 특별히 올리즘톡 구독자님을 위해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올리 짐톡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보고 싶었어요. 정말요. 네, 보고 싶었어요. 네, 정들었나 봐. 날이 좀 많이 풀릴 것 같죠? 봄이 오려나 그래도. 봐요. 봄이 오려나 봐요. 날씨가 이렇게 이제 따뜻해지니까 저는 일단 집 안에 뭔가 좀 환기도 시키면서 이렇게 청소하고 싶은 약간 욕구가 생기는데 어떻게 봄맞이 단자. 봄이 되면 약간 청소도 저는 하고 싶던데요. 봄맞이 단자. 우리 왜 쇼파도 바꾸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화사하게. 맞아요. 그쵸? 네네. 저희 집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사람이 자주 이제 없어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다 보니까 바쁘고 그래서 평소에는 청소를 자주 못하고 일요일 날만 이렇게 대청소. 저는 매일매일 청소를 하니까 사실 대청소라는 개념이 없고요. 매일매일. 저희 집은 이제 아들이 다 큰 아들이 둘 있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너무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니 집에 오면 정말 소파랑 한 멍이에요. 널브러져 있는 남편을 도와달라 하는 게 또 저도 마음이 안 좋아서 제가 다 해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미루지 않고 항상 그때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부지런하네요. 진짜. 네, 생각보다는 조금 부지런한 매일매일 하는 게 진짜 쉬운 게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습관이 되셨나 봐요. 네, 습관이 됐어요. 신인 집에 가면 먼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먼지는 없는데 이제 정리정돈을 못해서 또 대신 안 보이는 데가 난리죠. 정리를 한번 하고 나면 또
흐트러지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사를 다니래요 누가. 아 주기적으로. 이사를 다니면 정리가 된대요. 아니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맞는 말이에요. 맨날 이사 갈 수가 없으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아니 이사 가면 정리를 싹 한번 하니까 청소도 하고. 이상할 때 버리고 보면은 버리고. 이런 게 있었어? 그러죠. 맞아요. 정리 정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저도 매일 청소는 못하지만 틈나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남편이 주말에 해주는 편이에요. 쓰레기 분리수거, 이불 털기, 뭐 책꽂이 정리 이런 거는 남편이 다 하고 그리고 저희는 분리수거가 일요일만 돼요. 다른 건 안 해 남편이. 그것만 해.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청소를 따라가면서 하고 뭐 걸레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정리가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가 제일 어려워서 저도 옷장 정리 이런 게 그럼 우리 봄옷 사면 또 겨울옷은 집어넣어야 되니까 정리 한번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두꺼운 옷장. 이사 가신다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사 가시. 이사 안 갈게요. 네, 이사 안 가셔도 되고요. 네. 저 항상 늘 얘기하는데 인테리어 공사 안 하셔도 되고 이사 안 가셔도 되고 정리 정돈만으로도 집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네. 오늘 한번 같이 한번 배워볼까요? 네. 열심히 할게요. 지금 제가 요거 준비한 거는 뭐냐면 겨울에 옷장을 가장 부피 많이 차지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패딩하고 니트. 그렇죠. 네. 뭐 공간이 넓으면 당연히 걸어 두셔도 되는데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접어서 보관하는 것도 더 옷장이 넓어지는 방법인데 무턱대고 접을 수 없잖아요. 네. 접는 방법을 네, 접는 방법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준비한 쇼핑백 네. 접어서 이 쇼핑백에 수납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접었을 때 이 깊이보다 위에 올라가면 튀어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이즈를 좀 어느 정도 맞춰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게 소매는 안쪽으로 이렇게 가지런히 두시고요. 네. 여기 부분을 이렇게 올릴 거예요. 네. 여기. 그래서 약간 사이즈를 맞췄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퍼가 달린 거는 눌릴 수도 있어서 그쵸, 좀 눌리죠. 걱정되시는 분은 뭐 단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떼서 따로 보관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서 안쪽으로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바구니야. 네,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네요. 네,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 네. 이 상태로 선반에 올리셔도 되는데 네. 제가 오늘 특별히 올리준톡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려고 해요. 이 상태에서 쇼핑백 그냥 하나만 더 준비하셔요. 대신에 네. 같은 사이즈나 살짝 사이즈가 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상자 위에 이것을 다시 씌우려고 해요. 네. 네. 딱 들어갔어요. 딱 좋아요. 그러면은 힘도 생겨서 이렇게 두셔도 되고 손 안 닿는데 계절이 지났으니까 차곡차곡. 위쪽으로 올려도 되고 그래서 한번 접는 거 한번 우리 뿔리님 한번 해볼까요? 잘할 수 있을까요? 백 사이즈에 맞춰서 하는 거죠. 이거보다 크지 않게. 그렇죠. 그래서 살도 접고 이렇게 하고 이 모자 부분은 털을 떼서 따로 보관해도 되고 속으로 쏙 넣는다. 이렇게 넣는 게 그대로 넣는다. 네. 위에다가 또 씌운다. 이렇게 그래서 차곡차곡 보관한다. 잘하셨어요. 네. 이것도 해주세요. 네, 주세요. 지금 제가 니트도 조금 준비했는데 가디건을 접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죠? 네. 왜냐면 걸어두면 길어서 무거워서 늘어나니까 접으면 좋은 아이템인데 그냥 이렇게 한 상태에서 넓게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좁게 하시면 부피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3등분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3등분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네네. 이렇게 여기도? 네, 주머니처럼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아니 아까 패딩도 집어넣는데 이게 더 넣는 게 포인트네요. 풀어지지 않죠. 그러네요. 지금 이제 쇼핑백 아까 있었는데 이 쇼핑백이 또 있어요. 작은 사이즈. 작은 거. 이렇게 접었어요. 안으로. 이렇게 접으면 이게 상자가 돼요. 만약에
아니 서랍 제가 이거 서랍이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서랍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딱 이렇게 세워서 서랍에 넣었을 때 이렇게 모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한번 우리 신님 한번 이거는 여행 갈 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이거 한번 해보시면 네. 처음 했는데 어렵지 않아요? 네. 또 세 동. 좀 넣는다. 잘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네. 어렵지 않아요. 세탁소 옷걸이인데 지금 이제 폴라 같은 경우는 접어도 되는데 또 걸어서 입는 게 잘 찾으니까 걸어서 입는 부분도 계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기본으로 걸으신다고 보시면 어깨가 늘어나기도 하고 이 폴라 부분 때문에 꺼냈다 뺐다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걸지 마시고 이렇게 폴라나 얇은 니트 걸을 때 이렇게 반을 접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겨드랑이에다 이렇게 뒀어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면 근데 건드리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폴라라는 게 표시도 나오고, 그죠? 그냥 손쉽게, 그러니까 구김도 안 가고 이렇게. 너무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이거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목걸이를 이쪽으로 겨드랑이 그리고 하나, 두 개, 그리고 네, 속으로 안에 집어넣으면 되죠? 이게 완전 너무 좋다. 잘했어요. 짠. 네. 꿀팁 오늘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래요? 네. 정리하고 싶으시다고 얘기하시니까 정리 배워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모르던 걸 너무 많이 배웠어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귀찮아, 하기 싫어, 재미없어 이러는데 저는 정리할수록 너무 재밌고 집이 깔끔해지는 거 아마 눈으로 보일 거예요. 오늘 가서 당장 해볼게요. 네, 당장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도 정리 한번 깔끔하게 해보자고요. 네. 여태까지 몰랐던 정리 노하우를 오늘 정말 잘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람은 센스. 결혼식 한복. 정말 한번 입고 청소가 좀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정리도 편하고. 재밌어져요? 네. 약간 더 재밌어져요. 안녕하세요. 우리 준떡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한 달 만에 또 만났는데요. 네. 벌써 가을이 지나고 이제 초겨울에 진입하는 것 같아요. 감기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진짜 줄줄해. 감기 걸리셨어요? 우리 애들도 최근에 감기 걸렸었어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날 바뀌면은 옷부터 일단 바꿔놔야 되잖아요. 맞아요. 옷 정리하셨어요? 아, 근데 옷 정리 아직도 못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곧 해야 되는데 하셨어요? 네, 저는. 진짜 부지런하다. 저는 제 영상 보시면 금방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역시 대단하세요. 꿀팁 알려주세요. 꿀팁? 네. 그냥 새로 정리, 그 다음에 옷 서랍장하고 그 다음에 보관 상자하고 높이 맞춰가지고 그 상태로 그대로만 바꿔놓는 방법을 사용해요, 저는. 그러고 보니까 요즘 진짜 그 물건을 좀 줄이려고 하는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이라서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하면서 옷 정리하는 방법도 되게 간소화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바꿔놓지도 않고 아예 옷의 개수가 적으니까 사계절 입는 옷을 아예 딱 깔끔하게 그렇게 해서 정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거죠. 그러시는 분들도 대단하신 거죠.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옷을 좀 많이는 못 버렸어요. 더 버려야 되는데. 근데 엠마님도 미니멀 라이프 많이 하시잖아요, 영상 보면. 근데 미니멀 라이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는 관심이 없었어요. 몰랐는데 이제 책을 보다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제 물건을 비우면서 정리가 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물건이 없으니까
너저분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청소하기도 편하고. 청소하기 편해. 맞아. 제가 정리정돈을 되게 귀찮아하고 잘 못하거든요. 요리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저처럼 정리정돈을 귀찮아하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물건을 많이 버리니까 청소가 좀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정리도 편하고. 재밌어져요? 네. 약간 더 재밌어져요. 러블리 신이님은 어떠세요? 저희 남편하고 맨날 싸우는 게 뭐냐면 우리 남편은 이사할 때마다 짐을 거의 다 버려요. 거의 다. 옷장에 있는 걸 거의 다 버려서 제가 너무 화가 많이 나는데 남편은 맨날 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 그게 제일 불만이래요. 신랑분이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시고 계시구나. 근데 중요한 건 안 사야 되는데 왜 또 사?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산다고 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지. 사실은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지만 필요한 게 사실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실천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미니멀 라이프를 살고 계시는데 그래도 정말 그 많은 것 중에서 내가 꼭 소중하게 아끼고 싶은 물건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물건 중에서는 책이고 책보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이 더 중요해서 아이들 빼고 아이들 물건. 아이들 중요하지. 남편보다 아이들. 아이가 중요해. 이제 아이들을 빼고 생각을 하자면 근데 저도 옷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언니처럼 막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옷에 대한 애착이 좀 많은 편이라서 아니 죄가 많은 건 아닌데요. 네.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제 동생 오면 막 많이 줘요. 많이 주는데도 또 사게 되는 거지. 저는 아이들한테 제가 읽다가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책이 있으면은 우리 애들이 커서 엄마가 봤던 책을 그대로 읽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 앞이나 뒤쪽 빈 여백에 제 생각이나 중요한 문구 같은 거 써놔요. 완전 사람이 달라 보여요. 멋지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책을 봤는데 이 책은 정말 내 딸이나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책은 바로 구매를 해서 다시 한번 읽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담아서 그 만약에 이렇게 무슨 아이가 힘들어할 때는 그 치료 뭐 약처럼 이거 한번 읽어봐 이렇게 주고 싶어서 그런 책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 책은 안 버리고 계속 이제 가지고 다니려고. 우와, 너무 멋지다. 네네. 너무 멋지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은데 맞아요. 사실 사람한테 위로 받은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저는 책의 위로를 많이 받는 편이라 우리 애도 나중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책한테 위로를 받았으면 싶어서. 와, 진짜 좋은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만약에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런 건 안 살 거다, 이런 건 안 할 거다 하는 거 있으세요? 그거 괜찮다. 그러니까 좀 더 젊었을 때 미니멀 라이프를 위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다시 신혼 살림을 마련한다면 난 이런 건 안 살 거야, 이런 거. 저는 근데 최근에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침대도 그냥 없애고 싶거든요. 사실 지금. 근데 우리 신랑이 흑침대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흑침대를 샀었어요, 신혼 때.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당연히 이제 버리기도 너무 아깝고 잘 쓰고 있거든요. 겨울에 또 따뜻하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TV나 사실 침대도 그냥 그냥 없었어도 저는 혼자 생각으로는 괜찮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결혼식 한복. 정말 한 번 입고 그것도 이불도. 결혼식 한복. 저는 진짜 한복은 좋은 거 한다고 저 지방에서 강남으로 갔어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한복집에 가서 되게 나름 비싸게 했는데 정말 딱 한 번 입고 저 옷장 위에 보쇼 있어요. 그래서 저걸 버릴 수도 없고. 맞아요. 그건 좀 아깝긴 해. 저는 전기밥솥을 안 살 것 같아요. 전기밥솥. 지금도 전기밥솥은 그냥 밥 할 때만 있어서 사용하는데 밥 할 때만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한 다음에 다시 덜어가지고 냉동하고 냉장 보관해놓는데 그럴 거면은 그냥 압력밥솥으로 밥하고 그렇게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그거 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러블리시님은?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막 사치스럽지도 않고 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생각에는 보면은 맨날 사치스러워서 백화점 가서 뭐 쇼핑하고 막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백화점도 사실 별로 안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요리라서 마트에 가서 뭐 요리에 대한 재료 사는 거 그게 다예요. 그래서 저는 그럼 후회되는 거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생각보다 그 결혼할 때도 혼수도 많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도 않았고 간소하게 했어요. 근데 요즘 보면 가장 답답함을 느낄 때가 미니멀리스트 뭐 관련 영상 같은 거 볼 때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을 때가 있는 거예요. 보면 단순히 물건을 버리고 숫자를 이렇게 적게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건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편해지고 또 결국은 행복하니까 하는 건데 행복이란 단어를 맨 위에 두고서 뭔가 버리려면 버려야 되는데 이걸 왜 버려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버리고 조금 가지고 산다 이거 이렇게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아, 저도 공감해요. 왜냐면 침대 같은 경우도 정말 뭐 무릎이 안 좋거나 정말 침대가 필요하면 그리고 내가 침대가 있어서 행복하면 있어야 되는 건데 또 이렇게 매트리스로 이렇게 이불이나 이런 걸로 이용해서 이제 착착 접어놓고 공간 활용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침대를 버려야 뭐 소파를 버려야 미니멀 라이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니멀 라이프의 정의가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을 놓고 이제 생활하는 건데 내가 필요하다는 기준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 정말 애정하고 아끼는 것 위주로 놓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거를 버리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미니멀 라이프는 그러니까 물건에 국한되지 않고 삶의 중점을 그쪽으로 방향을 맞추는 것도 그 미니멀 라이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도 미니멀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아니 나는 주변에서 친구들 보면 너무 공주처럼 예쁘게 꾸미고 사는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막 레이스만 달고. 근데 저는 그런 거는 또 별로 추구하질 않아요. 진짜 단순하게 하나 사면 한 10년 쓰고 이것도 미니멀 라이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아요. 옷 사는 거 조금 좋아하긴 하지만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미니멀이에요. 요즘에 제이님 영상 보고 욕심나는 게 생겼어요. 에어프라이기 오픈형. 오픈형? 오픈형이 이렇게 오븐형처럼. 오븐형. 진짜 가성비 대비 정말 훌륭해요. 저는 그냥 사고 싶은 건 아니지만 바꾸고 싶은 게 있는데 냉장고. 나도 냉장고 바꾸고 냉장고가 이제 왜냐면 냉장고 너무 많아. 아니 결혼하고 나서 사실 안 바꿨어야지.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는 바꿨었거든요. 그런데 냉장고만 유일하게 이제 그때 걸 쓰고 있는데 바꿀 때 됐네. 이제 바꿀 때가 된 거예요. 맞아.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그게 별로 없어요. 저는. 다 가지셨구나. 옷 더 사고 싶지 않으세요? 올해는 옷도 하나도 안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야죠. 이거 되게 이쁘다 근데. 저도 아까 생각했어. 네, 너무 잘 어울려요. 이 옷은 진짜 좀 탐나네요. 그죠? 계속 눈여겨보고 있어요. 오늘 바로 가시죠. 조만간 가시겠는데요. 오늘도 영상 시청 잘하셨나요?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